논의를 이제 시작하자라는 말을 가장 먼저 하셨는데요. 개헌은 그동안 이제 한 5년 이상 세종시의 가장 큰 최대 현안으로 이제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이제 진전이 없었던 이유가 어떤 국회나 정치권에서의 공감대 이런 부분이 사실상 동력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말씀하시는 배경에 어떤 정치권, 특히 이제 중앙당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쪽하고의 공감대가 사전에 좀 마련이 되어 있어서 동력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좀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개헌 문제에 대한 다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정치권과 국회 측이나 협의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수도라는 우리 세종시의 비록 자치단체장이지만 저는 당사자의 이름으로서 이제는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이 가시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회와 대통령 제1집무실이 건설되고 난 뒤에 개헌한다는 것은 늦지 않겠는가. 지금부터 동시에 같이 추진해야 할 일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그동안 지난 시정에서도 행정수도 개헌으로 완성한다는 여러 가지 주장을 갖고 있어서 내심 공감한 바가 컸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정부를 맞이했고 또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이 거의 확정적으로 온다고 돼 있는 이상은 미룰 일이 아니다. 다시 한번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 촉구되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네, 세종의 소리 유 기자님. 네, 세종의 소리 유영규입니다. 그 개헌 제안을 좀 이렇게 발표하시기 전에 용산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중앙당은 어느 선까지 이제 협의를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좀 말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용산이나 국회에서 반응이 없다면 외면한다면 그 다음 어떤 행동을 하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전에 이 논의 가지고 제가 협의할 지도 않았고요. 저는 세종특별자치시장 우리 시민들이 그걸 한 20년 동안 용어했던 행정수도를 이제 다시 재정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늘 처음으로 대통령실이 됐든 용산이 됐든 국회에 됐든 지도부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계기로 가질까 합니다. 네, 서종건 기자님. 네, 타임스의 서준권입니다. 우선 최 시장님 출범 1주년 반갑고요. 건강까지 이제 하면서 눈코 뜰새 없이 1년을 그런 과정을 이제 보냈다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큰 그 과제를 가지고 이제 들고 나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은 몰랐고요. 다만 우리 세종시는 우리 국가 미래 균형 발전의 토대가 된다고 하는 과정에서 이 헌법 개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지금까지 세종시가 이렇게 미진한 것도 헌법적인 또는 법률적인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지부진해졌던 것만큼 사실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렇게 큰 과제를 던짐으로 해서 한 것까지 굉장히 그 놀라운 발전이라고 생각하고요. 과연 그렇다면 지금까지 국회의사당이나 제2집무실도 늘 정치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이용당해 왔다는 것이 시민들의 주장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렇다면 이 헌법 전면 개정은 시사적 개정은 더 큰 무게를 안고 있는데 지금 앞에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당이나 정치권의 어떤 큰 긴밀한 협조 또는 어떤 내면이 없이는 어렵지 않는다라는 생각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이제 시작이 돼서 이것이 정말 논의가 되고 또 전면 개정이 될 때까지 이런 과정에 많은 과정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이 과정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이것을 밀고 나가서 이것을 꼭 성취하겠는가 이런 구체적 계획이 있으면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저는 제가 시장으로 돼서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 수도라는 기치를 내걸었고요. 기체에 대해서는 지금도 조금씩 변함이 없습니다. 흔들림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도 같은 말을 드렸지만 창조와 도전이 뭐겠습니까?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걸어왔던 길, 누가 만들어놨던 길, 누가 해주는 일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고 제가 새로운 역사를 신다는 기분으로 가지 않은 길을 걷는 것이 창조와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해왔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그동안 우리 시민사회에서도 또 정치권에서도 행정수도 개헌이라는 것은 우리 세종시민들의 염원으로서 쭉 추진해왔고 그분들의 도구를 진심으로 저는 높이 평가하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동력이 좀 떨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마침 내년에 총선도 있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는 그런 정치권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해보는 역할도 있지 않을까, 기회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치권에도 감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제 개헌 문제, 특히 세종시에 관한 개헌에 관한 문제 입장 표명에 달라. 그럼으로써 국민들의 심판을 받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앞길을 새로 밝혀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개헌 문제를 앞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과 협의가 있었냐 없었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세종시를 위해서 걸었던 KTX 역사라든가 또는 대중교통 무료화라든가 정원도시 박람회를 열겠다는 거 정치권이나 중앙부처 협의하고 없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었고 그것을 해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예, 그 여민일보 김 기자님. 네, 여민일보 김아영 기자입니다. 우선 최민호 시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많은 공약 중에 혹은 지금 진행 중인 공약 중에 최고로 잘하시고 계시는 공약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지금 시민들과 많은 소통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일부 시민들께서는 아직도 시장 문턱이 높다고 하십니다. 또 오늘 이후로 경제부시장님이 사임하시는데 그 자리에 계속 경제부시장님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시민들과 소통하시는 정무부시장님 체제로 다시 돌릴 건지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잘한 공약 중에 뭐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건 제가 잘했다 라고 하기에는 지금도 추진 중에 있는, 진행 중에 있는 일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일부는 제가 완공을 했다 아니면 성취했다라는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세종 시민들이 그동안에 가장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었고 해결해 주길 바랬던 부동산 규제 3중 규제 완화. 이제 다 완화됐습니까? 잊어버렸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전에는 우리 세종시의 가장 큰 파트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어쨌든 그것도 작년에 해결을 했고 교통 문제에 있어서도 더 큰 대중교통 무료화라는 그런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엠버스를 도입한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매우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으로 봤던 영입견도 저희들은 더 유지시키고 확장시키는 시책을 펼쳐왔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무엇을 제일 잘했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고 제가 약속한 공약들을 임기 내에 착실히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민과의 소통이 약하다 한다면 어디까지 소통을 하면 더 좋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다 더 명확한 방법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부시장 말씀이 나왔는데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세종시장으로서 나중에 임기가 끝나면 어떤 시장으로서 기억되고 싶으냐라는 질문을 어떤 기자분들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경제시장으로 시작해서 문화시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했습니다. 세종시의 정무적인 무슨 소통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세종시의 자족 기능을 확충하는데 경제적인 요소를 결코 해결됐거나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때가 되면 또다시 검토할 때가 되면 유연하게 대처는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이준배 부시장이 그만둔다 해서 경제부시장을 바꾼다든가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OTN 임 기자님.
네, OTN 이노석이죠. 그 행정수도 원팀을 말씀하셨어요. 그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사회단체나 그 수장님께서는 좀 화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화답이라고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 없으시는지 그거에 견해 좀 부탁드립니다. 누가요? 제가요? 아니면 시민단체에서요? 아니 시장님께서 저야 적극적으로 지금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개헌으로 행정수도 완성한다는 그런 이춘희 시장 때에도 줄곧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셨고, 그리고 또 시민단체도 계신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노력을 우리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문제는 민주당이다, 시민단체다, 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제가 앞장서서라도 그분들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손을 맞잡고 세종시 미래를 위해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되는 그 개헌의 길을 같이 걷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연합뉴스 이 기자님. 예, 연합뉴스 이은파 기자입니다. 세종시 미래를 생각할 때 이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제안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제안이라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님 지금 1년을 맞아서 내부적으로 인적 개편, 정보단 개편 지금 예고가 돼 있는데 좀 전에 이제 경제부시장 계속 경제부시장 이름으로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러면은 후임 경제부시장 인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고민하고 계실 텐데 그것도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급 정책특보에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을 지금 선임하려고 하고 계시는지 이에 대한 생각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부시장이라고 말씀드리니까 무슨 경제인을 또 쓰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경제에 중점을 두어서 그 부시장이 그 경제 업무를 총괄하거나 또는 경제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기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가 됐든 간에 경제에 치중을 해달라, 경제에 열정을 쏟아달라라고 주문을 할 것이고, 뭐 그렇게 제가 주문을 한다면 경제에 온갖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인사로 지금 물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특보는 공모를 했습니다. 상급자리인데 그동안 행안부하고도 절차상 여러 가지 협의를 하면서 시간을 많이 지금도 임명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어제 면접 보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면접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확정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예, 내일보 김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내일보 김주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1년 전에 생각이 나네요. 그 인수위 마지막 기자회견 때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한 부분이 제게는 강렬하게 다가왔었거든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실국장들의 책임 경영제로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바 있으십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그 시정을 펼쳐오시면서 실질적으로 실국장님들의 책임 경영을 하셨는지, 그렇다면 어떤 성과가 있으셨는지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 그 조직 개편이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기 인사가 5급 이상이 7월 30일, 6급 이하가 8월 30일로 아마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 조직 개편 때문에 그런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헌 얘기하다가 우리 실국장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좀 결이 좀 다른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실국장 책임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세종시의 실국장들은 제가 듣기적으로 하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전국에서도 가장 우수한 공무원들로 지금 구성되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책임을 지기보다는 저는 권한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실국장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최대한의 권한도 주고 또 의사도 줬죠. 그렇지만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시정 전반에 관한 그
큰 아젠다에 가서 꼽을 맞추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실국장들한테 정말 많은 재량을 좀 인사에 있어서 가장 책임제 요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인사도 실국장들의 우선하는 실국장들이 일하고 싶다 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저는 해왔고 앞으로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정기인사 이걸 정기인사라는 것은 정년 퇴직하시는 분이 명예퇴직이나 공무원수 하시는 분이 6월 말, 12월 말로 이렇게 마련이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자리가 비기 때문에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인사는 그 또한 우리 실국장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을 해서 인사를 할 것입니다. 사실 실국장 책임이라고 그러지만 실국장의 권한과 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긴장해야 될 거예요. 저한테 잘 보여야 소용없습니다. 우리 실국장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같은 정책을 추진할 그런 의지를 같이 하는 직원들이 그만 실국장들이 선택할 것이고 저는 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할 것입니다. 포커스 뉴스라인 최 기자님. 예, 최종인 기자입니다. 이제 조직 문제까지 왔으니까 이제 경제 부분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에 세수가 아주 열악해가지고 시민들로부터 도대체가 우리 시를 위해서 하는 게 별로 없다는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피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런 지적들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도시 자족 기능을 갖다가 이제 보강을 좀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시장님께서 다음 3년 동안 어떤 방식으로 자족 기능을 갖다가 확보를 하는데 주력하실 건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시의 세수가 덜 거친다 그런 말씀 주셔가신 거죠? 도움이 없다고. 돈이 돈이야 어디는 돈이 충분하겠습니까? 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세수가 좀 덜 거치고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세종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을 저희들이 좀 알뜰하게 써야 될 필요가 절실하고요. 불효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세종시장에 취임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긴축 재정을 하겠다. 불효불급한 예산을 하지 않고 그리고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이라고 해서 변할 이유도 없고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 별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축, 건물을 신축하는 예산은 좀 더 저희들이 보류시켰고 우리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자. 그렇지만 영인정같이 우리 소상인들이라든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예산은 그거는 알뜰하게 쓰자라는 그런 취지하에 예산을 편성해 왔고요. 작년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가 300억의 세종시 부채를 갚았습니다. 세수가 아니라 부채를 갚은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그런 건 여전히 그 기조를 유지할 것이고요. 다만 자족기능이라는 게 말이 간단하지만 내용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족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세종 시민들께서 여기서 일하면서 여기서 정주할 수 있는 구조를 우리가 자족기능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직장이 없으면 다른 데로 직장을 다닐 수밖에 없다면 자족기능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업 유치에 계속 열정을 쏟고 있고 그리고 우리 세종시 내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관광산업이라든가 또는 종합도시 강남에도 사실 그 정도의 그런 정책의 일환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금빛 프로젝트라든가 또는 컨벤션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저희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세종방송 이병기 기자님.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종방송이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시겠다고 선언을 하시고 이어서 미래전략수도 세종의 기술을 들으셨습니다. 반면에 그동안 이제 1년 동안을 돌아보면 2, 3기 시점 때 항상 모든 사업이나 행사에 앞섰던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행정수도 완성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숨어들었다라는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당시에 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기관과 시민단체라든지 여러 이 기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시장님이 소속돼 있던 국민의힘 인사들은 많이 참여를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안을 하신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추진기구 이제 여야 막론에서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성원이라든지 어떤 이제 뭐 단체 명이라든지 참여를 같이 했으면 어차피 제안하시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좀 찍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다라고 기관이나 단체를 제가 말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에도 계속 행정수도 완성, 개헌으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것은 아주 우리 시민단체에서부터 아주 그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던 것을 제가 잘 압니다. 택시에도 이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것도 제가 봤고요. 또 어떤 음식점에서는 음식점 바로 출입문에다가도 개헌으로 행정수도 완성 이렇게 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도 보아왔습니다. 그때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건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조직력이라든가 구성원이 상당히 빈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찬성하고 활동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조직적으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나 그런 어떤 조직력은 없었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러나 어쨌든 저는 국민의힘 소속 시장입니다. 이제까지 노력해왔던 어느 정권을 떠나서 정당을 떠나서 시민의 영혼이 모여지는 그런 분들이라면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또 국민의힘의 시당위원장, 유재화 시당위원장과 같이 힘을 합해서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같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종파라비 박 기자님. 네, 세종파라비 박은주입니다. 이런 굵직한 발표를 오늘 해주셨는데요. 이런 굵직한 발표가 나올 때마다 환영과 반대 측에서 동시에 들고 나오는 단어가 있죠. 바로 부동산입니다.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세종시의 부동산이 반대하는 사람들한테는 공격의 빌미가 되기도 하죠. 불과 5년 전만 해도요. 이 몇 단위에서 행자부에서의 큰 프로젝트를 하나 따갖고 왔을 때 최종 결정을 위해서 장관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딱 한 분의 장관님이 그 비싼 동네에 이 돈 가져가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한마디로 다시 재정비가 되면서 못 가지고 온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금남면의 일이죠.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반대가 되는 거, 앞서서 질문들을 하신 기자님들도 그런 당 차원에서 미리 협의가 좀 되었으면 그럼 가능할 수 있으려나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을 텐데 우려가 돼서요.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하고 자족 기능에 대해서 여기에 무슨 기업체가 내려오고 하면 인구도 늘 수 있고 경제도 발전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도 비어있는 삼중 규제가 없어졌는데도 비어있는 점포는 너무나 많고 그리고 이사를 오고 싶어도 비싸서 못 온다는 게 한 70-80% 오고 싶은 사람들은 못 오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이 부동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개헌의 책임자는 아닙니다. 당사자이기는 하겠죠. 세종시장으로서. 그래서 이 개헌의 문제를 제가 촉구하고 추진하고 그런데 앞장설 수도 있지만 제가 책임 있게 지금 정당 책임자로서 한다를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 한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급등한다든가 라는 현상이 벌어질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소극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8년 동안 우리 이춘희 시장 계실 적에도 개헌 완성한다고 할 때 그것 때문에 아파트 값이 올랐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김태년 당시 원내 총무께서 옮기겠다 하고 여당의 원내 총무가 얘기했던 부동산 가격이 크게 요동친 적이 있죠. 어떤 책임자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책임자가 아니라 당사자로서 앞으로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개헌 부동산 가격이나 그런 것들이 요동치겠나라는 생각은 그렇게 썩 지금으로서는 들지 않네요. 아파트 가격 문제인데
아파트 가격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 올라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리고 떨어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적당히 오르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 아파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파트 가격이 오르시면 좋으실 수도 있겠지만 또 내 집 마련해야 한다는 분 입장에서는 너무 오르는 것도 본인들한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정상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르거나 내려서 좋을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제가 시종일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예, 굿모닝 충청 박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충청 박수빈 기자인데요. 세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행복청이 이제 예전보다는 역할이 약간 맡은 역할이 좀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언론인들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행복청과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하려 하고 또 협조는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개헌 준비를 하실 때 뭔가 행복청과 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정도 물어보려고 하고, 또 국회 세종의사당 관련해서 정계도 그렇고 시민단체도 그렇고 이제 2029년까지 문을 못 열 것 같다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또 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이 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해 보시거나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이거 두 개의 질문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안전 관련해서 가족 밀집 행사 매뉴얼 보도자료를 몇 차례 받은 기억이 나거든요.